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최근에 이제 저출산이 더욱더 심각해지고, 서울 수도권은 0.5%를 간다라고 하는데요. 저도 저출산에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애를 안 낳는 것 자체를 비판을 할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도 나라에서 하는 정책이나 이런 방향들, 그리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게 참 답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봐도 그 설문조사를 하면은 왜 결혼을 하거나 출산을 하지 않느냐라는 1위로 집값이 높아서 아이를 안 낳는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이건 제가 제 채널에서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경제가 어렵고 하다고 해서 아이를 안 낳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높은 게 말이 안 되고요. 전쟁통에도 지금보다 출산율이 높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이집트라든가 아니면은 개발도상국의 완전 쓰레기 섬에서도 아이 출산율이 우리보다 높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를 봐도 알 수 있지만 저는 굉장히 고소득에 저는 집도 있고 아이를 키우는데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아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의 관점만으로 자꾸만 이 출산율을 잡으려고 하면은 헛다리 짚는다라는 거죠. 자,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집값을 잡아서 출산율을 올리겠다는 얘기를 도대체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잖아요. 거의 어떻게 보면 20년 가까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래서 집값을 잡았나요? 계속 캐치프라이즈는 저출산을 잡기 위해서 집값을 잡아서 출산율을 올리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한 20년 동안 집값을 못 잡았죠. 집값은 오히려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부가 했었던 것들을 정리를 해보자면요. 집값이 비싸서 아이를 안 낳는다라는 전제를 깔고요. 자, 그래서 집값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공급을 늘리자 해서 공급을 지금까지 엄청 늘렸습니다. 옛날에 보면은 와, 저렇게 많은 아파트 도대체 어떻게 하냐 라고 걱정이 될 정도로 아파트를 많이 지었죠. 하지만 아파트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갔습니다. 더군다나 지방은 소멸화되고 있고 지금 서울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다 몰리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뭘 했냐면은요. 자, 여러분 올해에 편성된 저출산 예산이요. 50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출산에 들어간 예산들이 어마어마하다라고 하죠. 근데 도대체 그 돈이 다 어디로 썼을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 올해부터 시험관이라든가 인공수정이라든가 이런 거 나라가 90% 이상 지원을 해준다 그래요. 거의 많이 지원을 해준다 그래요. 근데 작년까지 시험관 시술이나 그런 거를 나라에서 지원을 거의 안 해줬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천문학적인 돈을 썼는데 왜 아이를 가질 의지가 있는 시험관 시술하는 사람들한테 그 돈을 하나도 지원을 안 해주고 도대체 어디다가 돈을 쓴 걸까요? 자, 물론 저출산 예산에 직접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지만 자, 집을 많이 지으면 돈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흘러간 돈. 지금까지 저출산을 하기 위해서 집을 많이 지읍시다 하면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거는 건설사겠죠. 건설을 활성화하면은 고용 창출 효과도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하기는 하지만 요즘에 인력들 외국인들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 일자리 해결에도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50조 원이라는 돈이면은요. 작년에 출생아 수가 한 24만 명 정도라고 하고 올해 아마 더 떨어져 가지고 한 20만 명이지 않을까 싶은데 20만 명 한 명당 2억 5천씩 줄 수 있는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사실 2억 5천이 아니라 애 한 명 낳는당 1억씩 2억씩 준다고 해도 저는 이게 차라리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옛날에 허경영이 그랬잖아요. 결혼을 하면은 5천만 원 준다 아니면은 아기 낳으면 1억 이런 비슷한 공약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웃었는데 사람들이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야, 그게 차라리 나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는 출산율을 잡으려면은 집값을 잡아야 되고 그러려면 공급을 늘려야 된다. 이 판타지는요.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할 사기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집값이 좀 잡히면은 그러면은 뭐 사람들이 결혼하기도 좀 수월하고 아이를 낳는데 도움은 되겠죠. 문제는 집값을 잡자라고 해서 집값을 잡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정부 때도 뭐 집값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다주택자 규제를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법을 수정을 하면서 뻘짓을 많이 했는데 그 법을 개정을 할 때마다 집값들이 수직 상승을 했죠. 한 채씩만 가진다라고 하면은 집값이 올라가는 거를 몰랐을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면은요, 사람들은 이상적인 게 있고 현실적인 게 있는데, 이상적인 거에 대해서 딴지를 걸어요. 근데 모든 것은 현실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는 구체적인 이유를 얘기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야,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을 시간에 똑바로 된 생각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말은 쉽고 그렇게 하면은 세상이 변할 것 같지만 진짜로 제대로 된 거는 하나하나 객관적으로 사람들은 되게 객관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조정이 되면은 그거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든지 혜택이 바뀌면은 그 혜택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든지 그렇게 되는 거지. 야, 네 생각을 바꿔라. 네 생각을 어떻게 해라. 이런 식으로는 잘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얘기하는 게 제가 얘기하는 거랑 조금 역설적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경제적인 걸로 사람들이 애를 낳지는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되게 정신적인 문제인 건데, 그리고 지금 이러한 정책들을 내시는 분들은 가장 큰 전제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죠. 지금 저출산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한 50대에서 70대 이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인데 이분들의 전제는 그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결혼도 하고 싶고 아이도 낳고 싶은데 집하고 돈이 없어서 안 낳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고소득자이고 이렇게 애를 낳고 사는데 전혀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지만 애를 낳고 싶다라는 생각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제가 아주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집 없고 돈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결혼하고 애를 낳고 싶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요즘에 되게 많다라니까요. 이런 얘기를 또 해도 야, 그건 네 생각이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수치로 나왔고 네,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그냥 치부해버리고 그냥 자기들 기준으로 계속 집값만 잡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집값이라도 잡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집값을 잡아서 출산율을 올리겠다라는 거를 저는 뉴스에서도 왜 계속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굳이 설문조사를 하면은, 그러니까 근데 젊은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면은 뭐 그게 뭐 제일 문제라던데라고 얘기를 하는데 설문조사 해도 그냥 마땅히 그 얘기할 게 그런 거밖에 없어요. 네, 근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처음 얘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다라고 하면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높고 전쟁통이 지금보다 출산율이 높은 거는 그런 식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사람은 돈이 없고 집이 없다라고 그래서 아이를 안 낳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번 영상에서 그거를 깊게 파고 들어가게 되면은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 얘기하는 거의 주요 이야기는요. 집값을 잡아서 출산율을 올린다라는 거는 판타지 같은 이야기고 그 얘기는 정말 대국민 사기극에 가깝다. 그렇게 해서 들어간 돈들은 그냥 건설사의 배만 불려줬지 집값도 못 잡았고 출산율도 못 잡았다. 이제 더 이상 20년 동안 뻘짓을 했으면은 그 일은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왜 망해갔던 방법들을 계속하면서 네, 더 망해가고 있는지 좀 이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